안녕하세요, 체이스타운 NBA입니다. 오늘 준비한 경기는요, NBA 올스타전이 있었죠. 사실 뭐 저희 채널의 이제 방향성과는 이제 올스타 경기를 그래서 그걸 맞춰 해설하는 게 좀 쉽지는 않은데 나름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달라진 점은 르브론과 야니스라는 이제 동부 컨퍼런스와 서부 컨퍼런스의 캡틴을 선발한 다음에 이 캡틴들이 사전에 이제 방송을 통해서 조금 저 올스타 자기 팀을 뽑았었는데 드래프트를 했었는데 이제는 이거를 그날 당일에 선수들 불러놓고 생방으로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르브론과 야니스가 팀을 선발할 건데요. 그 또 이제 멤버의 변화가 있는 게 오늘 스테픈 커리, 제임스 하든, 케빈 듀란트, 카와이 레너드, 앤서니 데이비스 같은 2010년대 단골 스타들이 오늘 모조리 없습니다. 저기 있는 르브론이 사실 좀 이상한 거죠. 리저브 팀부터 선발하고 야니스가 먼저 선발하는데요. 데미안 릴라드를 먼저 뽑았고요. 르브론 제임스는 앤서니 에드워즈를 선발했습니다. 에드워즈는 이번 올스타전 MVP를 노린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미러키의 단짝인 드루 할러데이도 또 불렀고요. 르브론은 항상 저 제일런 브라운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브라운은 이번에도 뽑았네요. 다음에 이번 시즌부터 본격적으로 슈퍼스타 반열에 오르고 있는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뽑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르브론 쪽에서는 폴 조지를 뽑았네요. LA의 이제 라이벌인 선수죠. 그 다음에 더마드로잔을 선발했습니다. 야니스 아테토쿤보. 이번에 레이커스와 인디애나와의 경기가 이번 시즌 두 경기 모두 다 재밌었는데 인디애나의 할리버튼을 레이커스의 르브론이 선발을 했네요. 자, 그 다음은 파스칼 시아캄이죠. 야니스가 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줄리어스 랜들, 뉴욕에서 이번에도 유일하게 올스타로 뽑혔어요. 르브론 팀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그 다음 뱀 아데바요를 미러키의 야니스 아테토쿤보가 뽑았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디에런 팍스죠. 팍스가 이번 시즌 올스타에 처음으로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팍스와 함께 세크라멘토에서 올스타로 선발된 도만타스 사보니스 선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제런 잭슨 주니어가 르브론 제임스의 팀으로 갔는데 잭슨 주니어는 마지막까지 사실 선발이 안 된 거죠. 올스타 스타터는 르브론부터 뽑는데 지금 조엘 엠비드를 원픽으로 뽑았네요. 그 다음에 야니스의 원픽은 제이슨 테이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르브론 제임스, 카이리 어빙과 격한 리액션을 보이는데 의미심장하네요. 다음 오프시즌 또 어떤 일이 있을지요. 자모란트는 야니스가 선발했습니다. 그 다음에 댈러스의 듀오인 루카 돈치치까지 르브론 제임스 쪽에서 뽑아갑니다. 어빙과 이제 돈치치는 르브론하고 개인적으로도 사이가 좀 좋죠. 그 다음 도도반 미첼을 야니스가 선발을 했고요. 니콜라 요키치가 이제 르브론 팀에 선발이 됩니다. 사실 백투백 MVP인데 올스타전에서는 조금 이제 선호도가 낮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유타의 이번 시즌 유일한 올스타이자 유타에서 펼쳐지는 올스타전에 저 라우리 마카넨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렇게 선발 과정이 완료가 됐고요. 르브론 제임스의 시그니처 세레모니와 함께 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니스 아테토쿤보가 최근에 이제 손 쪽에 부상을 당했죠. 오늘도 붕대를 감고 나왔는데 그래서 하나 득점 이제 보여주고 바로 나갑니다. 야니스는 이러면 오늘 경기 더 이상 뛰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이게 조금 이제 아쉬운 게 사실 올스타전은 덩커, 그러니까 덩크슛이나 이제 3점 슛을 멀리서 쏠 수 있는 딥3 이런 걸 잘하는 선수들이 좀 볼거리를 많이 제공하는데 지금 모란트도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자이언 윌리엄슨하고 야니스 아테토쿤보라는 그런 덩커들을 모두 잃은 게 물론 올스타전 화려한 플레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조금은 아쉽습니다. 사실 팬들이 이제 이런 경기에서는 4쿼터에는 클러치를 기대하지만 3쿼터까지는 화려한 플레이를 많이 기대하거든요. 올스타전 1쿼터답게 양팀 다 거의 수비를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물론 팀 야니스의 공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너무나 루즈하죠. 그래서 뭐 이제 사실 올스타전의 포맷을 좀 싫어하는 분들도 계세요. 덩크를 할 거면 이렇게 좀 모란트처럼 시원한 걸 보여주던지요. 근데 인게임에서 멋있는 거나 화려한 거 하는 게 사실 어려워요. 지금 보면 제이슨 테이텀이 마치 리듬 체조에서 뒤에서 봉을 던져서 이렇게 잡는 거 뭐 그런 걸 좀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택도 없었습니다. 자, 팀 르브론에서는 르브론 제임스가 경기 초반에 분위기를 띄우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20년 차에도 저렇게 이제 올스타전에서 팬 서비스를 위해 노력한다는 게 왜 르브론 제임스가 매년 그 팀 르브론의 주장으로 꼽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르브론과 동세대 선수들이 이제 거의 안 남았기 때문에 오늘 올스타전은 특히나 더요. 카이리 어빙 정도만 르브론하고의 약간 뭐 전성기가 겹친 선수고 대부분이 사실 그렇지 않죠. 이게 그리고 사실 돈치치, 엠비드, 요키치 같은 선수들이 게임에서 너무나 잘하는 선수들인데 동시에 이제 피지컬 대비, 그러니까 돈치치도 그렇고 다 포지션 대비 사이즈가 굉장히 좋은 선수들인데 덩크를 거의 안 하는 선수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좀 밋밋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팀 르브론의 선발 멤버들 중에서는 르브론 제임스를 빼면 덩커라고 부를 만한 선수가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스타전은 지금 이런 플레이를 많이 기대하는데 이런 거 할 선수가 좀 없다는 거예요. 요키치 투 엠비드 같은 플레이를 올스타전에서 볼 수 있다는 거는 물론 이제 기대를 모읍니다만
지금 이런 플레이들도 그러니까 화려하게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데 사실 저것도 운동 능력이 받쳐줘야지 덩크를 빵빵 찍고 막 이런 걸 하는데 지금 팀 르브론은 사실 그런 맛이 르브론 빼고는 거의 없어요. 근데 지금 화면은 저 루카 돈치치가 마이크 차고서 내는 소리를 동시 중계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라서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선수 구성을 할 때 저 데미안 릴라드가 리저브 멤버에서 팀 야니스에 선발이 됐고 도노반 미첼도 이제 선발로서 야니스 팀에 선발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 팀은 이제 풀업 3점을 많이 쏠 수 있는 팀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올스타전에 수비가 루즈하다면은 다득점을 할 수 있는 팀이 우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다득점을 노릴 수 있는 거는 결국 3점 슛이고요. 풀업 3점 쪽에는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확실히 저 팀 야니스 쪽에 강점이 있는 선수들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그 와중에 더마 드로잔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미드레인지 게임을 계속 펼치고 있는데 또 화려한 드리블을 조금 이제 섞는다면은 뭐 미드레인지 게임도 나쁘지 않죠. 너무 단순하게 올라가는 그런 거 말고요. 팀 야니스 쪽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주루 할러데이가 왼손으로 3점을 시도해봤어요. 나름의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거죠. 시약함도 들어왔네요. 수비를 뭐 올스타전이니까 1, 2, 3쿼터까지는 특히나 루즈하게 하는 걸 이해는 합니다만 수비가 루즈한 상황에서는 그럼 딥3라든지 좀 멋있는 걸 보여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지난해 올스타전에서 스테픈 커리가 3점 슛으로만 16개를 넣으면서 그런 모습을 보인 것처럼요. 덩크슛이라든 3점슛이라든 다 좋은데 그래도 올스타전이니만큼 화려한 플레이들이 많이 나와서 팬들에게 조금 이제 눈호강을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제 팀 르브론 쪽에서도 리저브 선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카이리 어빙은 계속 뛰고 있고요. 르브론이 폴 조지에게 핸드오프 플레이를 한번 시도해봤습니다만 폴 조지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카이리 어빙은 계속해서 활약을 하고 있고요. 이러나 저러나 카이리 어빙의 저 스타성, 그러니까 화려한 플레이를 어빙만큼 할 수 있는 선수는 리그에도 많이 없습니다. 자, 폴 조지가 사실 항상 이제 드리블이나 패스 같은 걸로 지적을 받는 선수인데 지금 올스타전에서도 비슷한 장면들을 좀 노출을 하고 있어요. 약점이 올스타전에서도 드러나면 안 되겠죠. 르브론의 딥3, 그러니까 3점을 던질 거면은 이런 거를 좀 던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폴 조지가 또 멋진 드리블 이후에 3점을 시도했는데 잘 안 풀리네요, 오늘 경기는. 근데 이 폴 조지가 사실 인디애나 시절에 끔찍했던 부상을 당하기 전에는 인게임에서도 굉장히 화려한 덩크를 많이 시도하는 선수였는데 오늘 이런 장면들을 보면 조지도 많이 늙긴 늙었습니다. 한창 2010년대 초중반 같진 않아요. 줄리어스 랜들은 여기 와서도 미드레인지를 쏘네요. 뉴욕에서의 플레이와 비슷합니다. 이게 좀 화려한 플레이를 할 거면 화려한 플레이를 해주고요. 사실 이게 좀 이제 르브론 팀의 리저브 멤버에 진지 캐들이 좀 많아요. 저 아까 줄리어스 랜들도 그렇고 제일런 브라운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지하게 야투를 시도하는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은 사실 분위기적으로 서로 수비를 빡겜을 하던가 이런 상황에서 진지하면 좋은데 사실 지금은 좀 이제 루즈한 분위기 속에서 약간 유머러스함이 필요한 때인 것 같은데 팀 르브론의 진지한 선수들 새삼 진지하게 게임합니다. 전반은 46대 46 동점으로 1쿼터를 마쳤네요. 지금 보면 이제 어리숙한 플레이들이 좀 나오는 게 사실 팀 르브론이나 팀 야니스나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터줏대감들이 많이 빠졌거든요, 올스타전에. 그러니까 올스타전은 사실 즐길 만한 그런 이제 짬이 되는 멤버가 많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좀 어리숙한 플레이들이 많이 나오지 않나 싶고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올스타전에서조차 세대 교체를 좀 많이 느끼네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스테픈 커리가 작년에 그렇게 올스타전 MVP를 받았었고 르브론 제임스가 마지막에 끝내기 슛을 넣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스타성이라는 게 사실 그런 데서 발휘되기 마련인데 오늘 뭐 좀 경기는 그렇지 못하네요. 솔직히 이제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들 하셨을 겁니다. 자, 모란트가 좀 차기 올스타전에서 화려한 플레이를 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지금도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의 화려한 드리블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요즘 이제 왜 핸들러들이 높은 몸값을 받고 다른 포지션들은 핸들러를 보좌하는 역할에 그치는지가 또 나타나는 것 같아요. 핸들러들이 저렇게 화려한 플레이를 하면서 효율성과 상업, 스타성을 모두 가져가는 게 요즘 핸들러 포지션이죠. 사보니스의 소위 말하는 짝대기 덩크였습니다. 자, 이제 오늘 사실 앤서니 에드워즈가 자기 올스타전 MVP 받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기대보다는 잠잠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좀 그런 게 여기도 아까 어빙이나 지금 이제 르브론 정도 빼면은 그러니까 르브론이 3점 시도라는 거 보면 거의 다 롱3만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올스타전을 좀 즐기는 플레이가 되면 좋겠는데 전반적으로 팀 르브론의 구성도 지금 그렇지 못하네요. 아까 그 랜드레 이어서 뭐 제일런 브라운도 미드레인지 슛 던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조금 이제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앤서니와 에드워즈가 화려한 플레이를 좀 더 보여주었으면 좋겠는데 공 자체가 좀 많이 안 가는 느낌이 있어요, 에드워즈에게.
지금은 또 이제 제일런 브라운의 슈팅이었고, 르브론 제임스가 모처럼 또 호쾌한 덩크 하나로 팀 르브론에서 계속해서 보여주지 못하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팀 르브론에서 저런 덩크할 만한 선수가 아직도 르브론밖에 좀 없네요. 그 다음은 아까 뽑혔던 타이리스 할리버튼이 또 이제 자신의 장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은 이제 뭐 올 시즌만 그런 건 아니에요. 매 시즌 올스타전이 그렇습니다만 너무 수비가 루즈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후반전에는 이거보다는 좀 더 나은 수비를 기대를 해보고요. 워낙 수비가 루즈해서 그냥 이제 플레이만 보시면 되지 제가 뭐 덧붙일 말이 많이 없으니까 그냥 좀 딴 얘기를 하면은 사실 이제 올스타전의 포맷이나 이런 거에서 선수들이 어드밴테이지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다 보니까 저렇게 루즈해지는 걸 막을 방법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저런 루즈함 속에서 어떤 즐기는 것도 뭐 르브론이나 커리 뭐 이런 선수들 레벨이 돼야지 좀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제 올스타전 포맷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또 이제 르브론이 저 팀 선발을 할 때 엠비드랑 요키치가 다른 컨퍼런스 선수들인데 한 팀에 묶어놓는 거, 이런 거를 좀 회심의 전략으로, 그러니까 회심의 볼거리로 생각을 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키치와 엠비드가 나름대로 뭔가를 보여주려는 플레이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키치 같은 경우는 사실 센스는 굉장히 있는데 운동 능력이 받쳐주지 못하다 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 와중에 이제 카이리 어빙 스타성 하나는 정말 확실합니다. 리그에서 여전히 가장 화려한 플레이를 하는 선수 중 하나고요. 역대로도 뭐 어빙의 볼 핸들링이나 피니시 이런 거를 능가할 수 있는 선수가 많이 없죠. 문제는 멘탈을 능가할 선수도 많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만, 지금 이제 보면은 팀 르브론 쪽에서는 안쪽에서 거의 좀 이제 적극성을 많이 보이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요키치나 돈치치 같은 선수들이 나름대로 올스타전에 좀 멋진 덩크를 시도를 해보다든지 이런 색다른 시도가 없는 거는 조금 아쉽네요. 이 쿼터는 팀 야니스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자, 이제 3쿼터 보면요, 르브론 제임스가 이제 손가락에 경미한 부상을 입어서 빠졌고요. 지금 상황에서 사실 MVP 후보 3인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그러니까 요키치나 엠비드나 돈치치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에 전부 MVP 캔디데이트라고 좀 볼 수 있는 선수들인데, 지금 이런 선수들보다는 카이리 어빙이 돋보이고 있거든요. 르브론 대신 폴 조지를 내보냈는데 지금 또 에어볼이 나왔습니다. 조지는 오늘 컨디션은 썩 안 좋아 보이고, 카이리 어빙이 활약하는 와중에 지금 그나마 이제 덩커라고 부르면은 르브론까지 빠져버리니까 팀 르브론 쪽에서는 화려한 덩크 이런 거는 뭐 폴 조지가 나름 시도를 했습니다만 거의 실종이 됐습니다. 조금 근데 아쉽네요. MVP 후보 3인이 엠비드는 사뭇 진지하게 게임을 하는 편이고, 요키치나 돈치치가 너무 욕심 없이 온 것 같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엠비드도 이제 진지한 캐죠. 슬슬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고요. 카이리 어빙 위주로 또 하고 있는데, 최근에도 이제 루카 돈치치도 부상 이후에 복귀한 지 사실 얼마 안 됐었죠. 그래서 올스타전에서 무리하지 않으려는지 돈치치는 거의 존재감이 좀 많이 없네요. 카이리 어빙이 이러나 저러나 농구만 하면 진짜 대단하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농구를 해봐서 알지만 저런 드리블링이나 마무리 능력 이런 거를 얼마나 연습해야 갖춰지는 건지 알잖아요. 조엘 엠비드는 지금 상황에서도 덩크를 안 했어요. 엠비드 같은 경우는 아직 올스타전 출전 후에 승리가 없거든요. 오늘 이제 둘 중 하나 깨지네요. 팀 르브론의 올스타전 전승이냐 아니면 엠비드가 전패를 마감하느냐, 둘 중 하나 깨지네요. 니콜라 요키치 레이업을 보여줍니다. 본인도 좀 웃는데요. 이 3점도 약간 일부러 웃기게 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뭔가 이제 웃겨주고는 싶은데 기회가 많이 오진 않습니다. 조엘 엠비드는 그래도 3쿼터에 굉장히 핫핸드입니다. 팀 르브론의 득점을 엠비드가 대부분 책임을 져주고 있어요. 이제 팀 야니스 쪽으로 넘어가서요, 폴 조지가 공수겸장이 뭔지 공수겸장의 매력을 잘 보여주는 수비를 지금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이슨 테이텀이 계속해서 욕심을 보이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올스타전에서 루즈한 수비 분위기가 계속 이어진다면은 어느 팀이 결국 3점 잘 넣느냐 싸움이 될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번 시즌 MVP 후보에도 잠깐 그렇게 들어갔었던 도노반 미첼이 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엠비드가 가볍게 컨테스트를 해줬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이슨 테이텀의 3점인데, 오늘 돈치치가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폴 조지의 컨디션은 엉망인 상황에서 그 팀 르브론은 카이리 어빙 혼자서 싸웠다면은 이쪽은 지금 3점 던질 사람이 너무나 많네요. 거기다가 슛 감까지 따라주니까 팀 야니스 쪽에서 계속해서 앞서 나갑니다. 이게 참 이제 현대농구에서 빅맨들이 어려운 부분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요키치나 엠비드 같은 선수들이 저런 거를 수비하려면은 자세 낮추고 진짜 힘 빡 주고 수비를 해야 되는데, 올스타전에서 그렇기도 그렇고 안 그러자니 불려나가서 이런 골을 당해야 되고, 참 이제 빅맨들이 어려운 시대구나를 계속해서 느끼게 합니다. 저 선수들은 저렇게 멀리서 3점 던져서 넣어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빅맨 입장에선 계속 야구르죠. 저거 뭐 골 밑에 들어오면 블락해줄 텐데 그렇지도 않으니까요.
거기에다가 벤치에서 나오는 선수가 저 데미안 릴라드란 말이에요. 데미안 릴라드는 3점 비거리가 가장 긴 선수 중 한 명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뭐 올스타전에 와서도 이걸 뭐 분석하긴 그렇습니다만 지금 이제 돈치치, 엠비드, 요키치가 같이 뛰니까 외곽에서 3점만 뻥뻥 던지면 되는 뭐 이런 상황이 좀 발생을 해버립니다. 엠비드가 지금 나름 의식을 하고 컨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근데도 이게 뭐 한도 끝도 없이 쏟아지면은 사실 좀 한계가 있거든요. 빅맨들 입장에서 허탈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빅맨이라는 포지션이 안쪽에서 뭘 해야 되는 포지션인데 저렇게 밖에서 던져서 넣어버리면은 할 말이 없는 거죠. 데미안 릴라드는 딥3 관에서는 역대 1위를 다툴만 합니다. 엄청난 비거리예요. 그래서 너무 언어받기 그래서 3점 수비하려고 밖에 좀 나가 있으면은 또 안쪽으로 들어오거든요. 이게 뭐 진짜 현대농구라는 게 빅맨들이 요키치나 엠비드 같은 선수들이 선발이 됐습니다만 올스타 게임에서는 왜 이제 존재감이 사분 낮거나 그럴 수밖에 없는지 또 보여줍니다. 르브론 제임스의 팀의 리저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쇼맨십이 다소 좀 부족한 멤버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진지한 캐릭터들이 여기 몰려 있습니다. 지금도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진지한데 팍스가 덩크를 놓쳤네요. 지금 리뷰하던 저도 참 벅차던 상황에서 참 이제 보스턴이 고맙습니다. 이번 올스타전 유일한 볼거리 제이슨 테이텀과 제일런 브라운. 그러니까 이제 브라운 같은 선수가 진지한 게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진지한 컨셉도 이제 서로 컨셉이 맞으면 이렇게 되는데 아예 전체적으로 루즈하게 하는데 진지하면은 또 진지한 사람만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고 이런 것들이 사실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서로 같이 진지하니까 굉장히 재밌는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올스타전 포맷을 준비하는 주최 측에서 조금 통일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루즈하다기보다도 보통 이제 4쿼터가 되면 선수들이 좀 빡게임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은 사실 이거는 제어를 못하는 거죠. 제어를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미첼과 테이텀의 물 오른 기량 그리고 아까 4쿼터부터 손맛을 잔뜩 봤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핫핸드를 지금 제어를 못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구성에서 팀 르브론이 좀 밀리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테이텀이 계속해서 핫핸드인데 그 와중에 브라운 지금 테이텀 공을 스틸했어요. 브라운은 오늘 테이텀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만 다시 공격이 와서 테이텀이 갚아줍니다. 사실 테이텀이 워낙 사이즈가 좋다 보니까 이런 날의 컨디션 또 미첼도 계속해서 받쳐주고요. 근데 사실 지금 보면은 저 182점이 타겟 스코어인데 올스타전 포맷은 저 타겟 스코어에 빨리 도달하는 팀이 이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빨리 도달해서 격차가 벌어지다 보니까 경기가 루즈해지고 그러니까 지금 팀 야니스의 선수들이 경기를 어떻게든 끌기 위해서 멀리서 슛만 던진다든지 억지로 득점을 안 하려는 그런 장면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좀 억지로 쐈는데 그냥 어쩌다 보니까 들어간 느낌이에요. 지금 이런 슛도 그렇죠. 사실 이게 가뿐싸거든요. 신나서 막 3점 넣고 이러고 있었는데 뭐야 얼마 안 남았네 스코어가 이렇게 됩니다. 지금 181점까지 팀 야니스가 너무 빨리 도달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팀 르브론 쪽에서 뭐 했냐라면은 저 진지한 선수들이 나름대로 추격을 시도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저 테이텀이나 미첼의 컨디션이 독보적이었고요. 조엘 엠비드가 후반에 나름 분전을 하고 있는데 다른 선수들이 좀 받쳐주지 못하는 모습이네요. 할리버튼도 첫 번째 올스타전이라 이제 신인 티가 많이 나죠. 3점 같은 것도 지금은 들어가지 않았고요. 뭐 이제 올스타전이니까 누가 문제다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전체 포맷이 사실 선수들의 텐션을 유지시키기에 조금 어려운 포맷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제 많이 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팀 르브론 쪽에서도 나름대로 추격을 하고 있고 오늘 이제 뭐 팀 르브론에서 가장 돋보이는 선수는 뭐니뭐니 해도 카이 어빙이네요. 올스타전을 처음 경험하는 선수들도 오늘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해보면서 나중에는 이제 또 쇼맨십을 갖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겠죠. 카이 어빙은 골 및 풋백 득점도 해냈고요. 제일런 브라운도 이왕 덩크 찍어줄 거면은 저렇게 시원하게 멋지게 찍어주는 게 훨씬 좋죠. 카이리 어빙의 돌파 이후의 패스, 그 다음에 또 브라운의 멋진 덩크인데 근데 사실 이제 팬들이 바라는 거는 4쿼터에만큼은 서로 좀 빡수비를 해서 마치 이제 지구 방위대가 서로 경기를 하는 이런 치열함을 바랐는데 점수차가 너무 벌어지다 보니까 4쿼터에도 그런 모습이 안 나와서 솔직히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좀 루즈하게 봤던 그런 올스타전이었습니다. 근데 팀 르브론 쪽에서 뭘 할 멤버가 안 돼요. 예전에 그 르브론 막 AD, 하든, 카와이 같은 선수들이 동시에 나오던 그때 그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팀 야니스 쪽에서 마치 제발 따라와 달라는 듯이 막 슛을 하고 있죠. 마치 이제 이게 중고등학교에서 커리 챌린지 하는 거를 보는 것 같네요. 점수차가 벌어지다 보니까 4쿼터 마지막에도 거의 좀 장난스러운 분위기가 많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뭐 이렇게 어떻게든 제일런 브라운이 따라가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지금처럼 이제 테이텀 앞에 두고 무조건 1대1 하는 건 참 좋네요. 그 와중에 마지막 슛을 데미안 릴라드가 장식하면서 끝을 냈습니다. 사실 라이브로 보신 분들은 뭐 4쿼터에도 좀 루즈해서 많이 아쉬웠을 거예요. 차기 스타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이제 포맷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좀 보여줬던 올스타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것도 약간 이제 과도기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앞으로는 뭐 또 해결이 돼서 NBA가 다음 시즌 올스타전은 더 재밌게 준비하기를 바라봅니다. 뭐 박스 스코어를 볼만한 경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올스타전 MVP는 저 제이슨 테이텀이 차지했습니다. 55득점에 10개 리바운드. 테이텀은 그리고 터프샷을 많이 던졌음에도 3점 18개 중에 10개를 넣었거든요. 그만큼 슛감이 좋았던 경기고요. 지금 팀 야니스의 자유투 시도가 4개거든요. 물론 올스타전에서 자유투 시도가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만 그만큼 지금 수비를 안 하는 경기였어요. 도노반 미첼도 40득점에 10개 어시스트로 사실 테이텀이 아니었으면은 저 도노반 미첼이 MVP를 받을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백업으로 나왔습니다만 데미안 릴러드의 활약은 백업까지 않았습니다. 롱3도 많이 던져주고 마지막 샷까지 장식을 하면서 릴라드, 그러니까 이제 딥3의 권위자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이제 주장으로서 첫 패배를 한 팀 르브론의, 그러니까 팀 르브론이라는 게 매 시즌 르브론이 주장으로 선발이 되다 보니까 지금 올스타전에 계속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처음 패배를 기록했어요. 르브론 제임스는 전반만 뛰고서 이제 손 부상 예방을 목적으로 좀 빠졌고요. 이쪽은 또 자유투 시도가 아예 0개네요, 0개. 보통 올스타전에 루즈하게 한다고 해도 이번 시즌에는 좀 심하긴 했던 것 같습니다. 3점을 60개 던졌는데 17개 성공.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테이텀이랑 미첼 합한 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3점 슛감에서 넘사벽 경기였고 그런 경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수비가 루즈한데 3점 슛감 좋은 팀이 당연히 이기는 거죠. 그래서 이 슛감으로는 팀 야니스를 뽑기가 어려웠고요. 제일런 브라운이 그래도 벤치에 나와서 저는 오늘 그나마 이제 저 브라운이랑 테이텀 1대1하는 게 유일하게 볼만한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브라운과 테이텀이 진지하게 승부해준 건 개인적으로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다른 그렇다고 냅둔다고 시원한 덩크나 그런 볼거리가 있던 것도 아니었고요. 조엘 엠비드는 팀 르브론에 속했는데도 오늘 승리를 거두지 못했어요. 엠비드는 올스타전 전패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요키치나 돈치치 같은 선수들의 적극성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잘하냐 못하냐를 떠나서 조금 더 쇼맨십적인 모습을 올스타전에는 보여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카이리 어빙이 이러나 저러나 좀 재활용 플레이를 많이 하면서 어시스트도 15개나 배달을 했죠. 어빙이 드리블로 해집은 다음에 어시스트 뿌려주는 거는 또 볼만했던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올스타전이 다소 루즈했는데요.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내일 그리고 모레 그 다음에 3일 뒤까지 경기가 없는데 각각의 컨텐츠를 다 준비를 했습니다. 내일은 바이아웃 시장, 그리고 내일 모레는 동부 컨퍼런스의 최종 전력 점검, 그 다음 날은 서부 컨퍼런스의 최종 점검,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부터는 다시 시즌 시작하니까 경기 리뷰로 돌아가고요.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일부터 준비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